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지하 18m 깊이의 벙커에 숨어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당장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QLD, TQQQ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내 계좌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말 사이 터진 이 엄청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있던 주식을 집어 던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장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QLD, TQQQ 전부 손절하고 현금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QLD, TQQQ와 같은 레버리지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서 수많은 것이 경제의 위기와 폭락장을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멀게는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2년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불과 5개월 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시장은 지금과 똑같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은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서 QLD, TQQQ를 내동댕이치며 주식시장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폭락장 이후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언제나 인생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사망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벙커버스터 폭탄을 2초마다 무려 30발씩 같은 곳에 내리꽂았습니다. 7층 깊이의 지하를 뚫고 내려가 결국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 엄청난 정보망과 군사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를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다음 후계자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미국 역시 확실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주 내내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QLD, TQQQ의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주는 월급만 받으며 쳇바퀴 도는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껴서 은행에 저축해봤자 결국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해방을 얻고 직장이라는 감옥에서 조기 은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피가 낭자한 폭락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지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 한 위대한 투자자는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설령 그 피가 내 계좌에서 흐르는 붉은 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장 월요일에 내 계좌의 QLD, TQQQ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로 곤두박질치고 피바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 악물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변하면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제가 과거 하락장에서 7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상장 폐지될 텐데 매도 안 하고 뭐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그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지던 바로 그 시기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확실한 자산을 쓸어 담아야 하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며 시장을 떠납니다. 또 다른 대다수는 현금이 없다는 핑계,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오직 지독하게 훈련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계좌를 퀀텀 점프시키며 월급쟁이의 늪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하고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눈앞의 공포에 휩쓸려 패닉, 새를 던지는 사람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며 자산을 계단식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외롭고 고된 과정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타격했을 때 과거 주식 시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데이터를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장에 유의미한 타격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는 미국 본토가 직접적인 테러나 폭격을 당했을 때뿐입니다. 주말 사이 열린 코인 시장의 지표를 보더라도 초기 공습 소식에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이내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번 지정학적 위기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스마트머니의 판단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이 아직 물러서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에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시장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나스닥 시장이 열렸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요일 S&P 500 지수가 100일 이동평균선을 굳건하게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참히 뚫리고 내려간다면 변동성이 큰 QLD TQQQ는 더 깊은 지하 뚫고 내려가며 우리에게 평소보다 훨씬 거대한 박앤세일 찬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2025년 관세 폭락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쉼없이 상승만 해온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9개월을 쉬지 않고 올랐으니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박스권 상단 돌파에 실패하면서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매그니피센트 7 대장주들 역시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만약 이 자리마저 내어주고 주저앉는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멀리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최고의 주식 쇼핑 기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지금 당장 가진 현금을 전부 몰빵해서 크게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며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단기적인 고점 징후가 보였기에 덜 먹더라도 무조건 노아의 방주, 즉 확실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혜택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전략적으로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온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핏빛 하락장이 전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언제 내가 쥐고 있는 현금으로 저렴해진 QLD TQQQ를 공격적으로 낚아챌지 가슴이 뛸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절대 바닥을 예측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비중대로 계단식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며 내 자산의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과정을 온전히 즐겨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평화로운 장에서는 세상 모든 부를 가져다 줄 것처럼 달콤하지만 지금처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2022년의 기나긴 하락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리 인상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나스닥이 35% 하락할 때 레버리지 자산들은 고점 대비 무려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절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웃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흔들림 없이 수량을 모아갔던 사람들의 현재 계좌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 시장의 피를 마시며 자산을 늘려간 사람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스닥을 거칠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 그리고 인류 최고의 천재들과 기업들이 모인 나스닥은 모든 악재를 딛고 결국 전고점을 돌파해왔다는 사실입니다. QLD TQQQ는 그 거대한 혁신과 상승의 파도를 가장 극적으로 탈 수 있게 해주는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대중과 함께 휩쓸려 다니면 언제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독해져야 하고 철저하게 차가워져야 합니다.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분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현금이라는 든든한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폭우가 쏟아지고 대홍수가 나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빠진 뒤 드러날 가장 비옥한 영토를 누구보다 먼저 헐값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에게 천금 같은 매수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결국 패권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돈과 인재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미국 시장. 그 중심에 있는 나스닥 기업들의 혁신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언론이 만들어내는 공포에 쫄아서 이 위대한 혁신의 버스에서 스스로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시고 파란색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면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평생 남의 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끔찍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완벽한 경제적 해방을 이룰 것인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저한 매크로 공부와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그리고 치밀한 현금 비중 조절을 통해 이 거친 하락의 파도를 지혜롭게 타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조롱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이 세워둔 투자 원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훗날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끔찍하고 두려운 폭락장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산을 퀀텀 점프시킨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택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폭락을 즐기십시오. 두려움을 매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